현재 어떻게 됐냐면 평가위원장 날라갔지. 그 다음에 출제 방식도 지금 바꾼다 그래요. 원래는 교수들이 출제하고 현직 교사가 검증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출제위원 안에 교사를 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도 싹 바뀐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원이 새로 구성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올해 그 경향성도 다시 새로 셋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지적사항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킬러 문제는 어떻게든 안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이들이 평가해서 뭔가 얻은 것들이 의미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6평을 그 기준 삼아라라고 하는 얘기도 이제 현재 기준 할 게 없기 때문에 6평을 가장 최근 것이니까 기준 삼아라고 하는 건데, 9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현재 이게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전대미문이죠. 전대미문이죠. 이게 우리나라는 입시 가지고 모든 실험을 다 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2번 적도 있고, 아예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해서 시험도 봐봤고요. 미적분 빼버리고 온갖 짓거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예측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파트는 뭐냐면, 안 해본 게 없다 보니까 아, 과거에 이랬을 때 이랬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야, 이게 지금 어떻게 굴러갈지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멘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측이 안 된다가 사실은 맞아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흔들리지 말고 지금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해 라고 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뭐다? 정부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킬러 문제 무조건 나와. 하든 나온 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던 대로 계속해. 이런 선생님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니야,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바꿔봐야 소용없어. 소용없으니까 하는 거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분명히 바뀐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지사항이 나온 이상 이건 무조건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고쳐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나라가 멀쩡하게 굴러가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통령의 말을 말단에서 씹을 정도면 그게 레임덕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레임덕이 훅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나 내지는 이제 출제위원을 하시는 분들, 자기가 없는 노력까지도 뽑아서 해야 될 판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바뀐다. 바뀌기 때문에 킬러 예시로 나온 것들은 다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저는 지금 후자 쪽이에요. 킬러 예시로 나온 것들은 다 빼는 게 사실은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9평이 이제 2달이죠. 2달 후에 9평을 보게 될 텐데, 9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실제로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게 성공한 적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건 그래서 경험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그 학력고사 세대, 그러니까 이제 옛날 벌써 30년, 40년 된 얘기를 하면서 옛날은 아름답게 포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 문제 있었던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왠지 그때 성공한 사람은 그때가 굉장히 공평했던 것 같아. 내가 성공했으니까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참 그것도 골치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헤매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을 줄이려면 지금 계속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킬러 문제를 규정을 해라. 정부에서 없애고 싶은 애가 예시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 이런 건 킬러 문제로 따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제 출제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아, 이건 킬러 문제니까 이건 안 가르쳐야지. 이렇게 이제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일단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킬러가 늘 거다. 그러면 사실은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높아질 텐데 무조건 높아집니다. 중킬러가 5개 있다가 아니야, 그 역시 중킬러 한 10개로 만들까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힘들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실수를 하면 이제 굉장한 팀 형성을 나가리죠. 최상위권은 이제 이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이면은 1등급 컷이 올라가는 건 그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최상위권은 이제 수능 올인 하시던 분들은 미안하지만 전략을 투트랙 이상으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서 에러가 날 가능성 생각해서 논술 면접 내지는 그래도 내신이 괜찮으신 분들은
교과. 지금 내신 기간인가요? 교과 어떻게든 살려서 쓸 수 있는 거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가 되면서 되게 신문에도 기사가 났는데 반수생들이 미친 듯이 몰려옵니다. 뭐 지금도 많은데 뭐 지금 이상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네. 지금도 그 기사에도 6월에 6평에도 지금 역대급이다. 이게 코로나가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이 늘었는데 지금 이 발표가 나고 나서부터 반수생들이 아주 애매한 존재예요. 이게 재수생들은 실제로 경쟁해서 대학을 같이 진학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반수생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을 봐서 성적이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보다 좋으면은 가는 거고 아니면은 그 등급만 먹고 튀는 거예요. 안 와. 그렇죠. 그러니까 반생이 많아지면 이게 재수생하고 재학생들이 진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반생들이 2등급, 3등급, 4등급 이제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등급을 먹고 없어져 버리는 빠지는 거예요. 거니까. 예. 그러면 실제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3, 4등급이 왜 이리 홀쭉해? 제일 두꺼워야 되는 층이 뭐가 이렇게 홀쭉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위권 입장에서 이게 정말 더러운 얘기예요. 이게 그 반수행이 왜 느냐? 간단한 거죠. 이게 킬러 중 킬러는 우리가 연습을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야 되거든. 부담이 되게 많이 돼. 근데 그게 빠진다고 하면 기본적인 거 정리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수하는데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 대학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반수는 할까? 이게 지금 많이 늘어서 지금 기사를 보면 지금 얼마나 늘지 알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데다가 만약에 구평에서 정말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쭉쭉 빠져가지고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부터 거의 미친 듯이 몰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위권 너무 타격이 크겠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그럼 이게 나중에 대학교 진학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혼란 그 지는 자체가 거잖아요. 예. 될 수 있죠. 혼란 그 자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을 먹고 빠질지를 예상을 못하기 예상이 전혀 안 되죠. 때문에 네, 전혀 안 그럴 되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권의 경우에는 그거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중위권의 경우에는 반수생들이 등급 먹튀가 일어날 가능성을 솔직히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등급이 좀 낮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상한 애들이 치고 들어와서 가져가 그러면 버리니까. 이제 지금 그 성적보다 약간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올해는 진짜 안전빵으로 확실하게 가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이게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면 대학은 당연히 의뢰이 정해진 거 안 지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년 예고제를 지금 깨버렸단 말이죠. 그 요강을 어느 날 갑자기 바꾸는 것도 사실은 그간의 과정을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있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가능한 선들 중에 하나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만약에 이제 킬러를 다 빼버리고 정말로 쉽게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가능성이 하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뭐 또 다시 그때 물수능처럼 될 가능성도 그러니까 배제할 수 없다. 최상위권 대학은 네. 애들을 판별할 수 없다라는 네. 판단이 들면 자기들은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정부가 압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그러면 아니에요. 결국 면접과 논술밖에 안 남는데, 근데 또 정부에서는 또 이제 면접과 논술에서도 교과 과정에서 내라고 어쨌든 공언해놓은 상태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면접과 논술에서도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면접하고 논술이 7년 전에 이제 법이 진행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 법의 내용이 그거예요. 교과과정 밖에서 낼 경우에 정원의 10%의 대학 정원을 줄여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과부가 하는 발표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압박이 되긴 하는데 대학 입장에서 위협이 될 거냐? 좀 더 신경 써서 뭐 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고 문제들이 되게 말랑말랑해졌단 말이죠. 네. 다 그 학교가 그 학교 문제고.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이 대학도 잔머리를 굴리게 되면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꿀 것 같아요. 네. 네, 바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부의 압박을 어떻게든 받는 신용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거죠. 잘하는 애는 어떻게 바꿔도 잘하지 않겠어? 뭐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아무리 최상위권 애라고 해도 준비하는 걸 바꾸라 그러면 나라서 해도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뭐 2년 반, 3년, 4년 준비한 거를 뭐 몇 달 만에 바꿀 수는 사실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어렵긴 어렵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든지 그냥 하던 걸 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긴 한데 지금 그 되게 불편하죠. 지금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에 대한 그 고통을 우리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9월 모평을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때까지 이제 굉장히 모두가 답답하니까 그리고 이제 네. 9월 모평에 이제 이게 성공했다 안 했다를 누가 결정지을까요? 수험생이죠. 수험생과 학부모예요. 이거 정부가 절대로 못합니다.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부는 이걸 킬러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우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그걸 잡으시면 되는데 지금 그걸 얘기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냥 막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적인 시험의 소비자죠. 원서 그거 점수 받아서 원서를 낼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해 버리는 순간 이제 그건 폭망이 되는 거죠.